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운세인데 1960년 쥐띠생분들의 운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 운세를 하기 전에 21년과 어떤 변화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2021년에는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미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일들이 2020년에 거의 피크를 찍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2020년에 거의 마무리를 짓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는 큰 변화 없이 한 해를 지내게 되는 거죠. 마치 권선수 예를 비교해 본다면 2020년에는 뭐 타이틀전이라든가 챔피언전들을 위해서 그동 2020년까지는 수많은 전적을 쌓아오면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면 2021년에는 이제는 조금 쉬는 안식의 시대, 이렇게 좀 큰 변화 없이 지내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2022년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021년은 어쨌든 삶에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듯이 좀 휴식연재, 안식연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요, 아주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요, 또 지친 몸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21년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생활에 편리한 도구를 좀 장만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거나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전이나 가구 등도 좀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21년에 생활에 큰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좀 무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지친 몸을 달래는 시기인데 다시 또 무슨 변화를 주다니까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갑니다. 좀 더 쉬어야겠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이 몰려오고, 이제는 나한테 휴식을 주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거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내 인생에 나한테 보상을 주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좀 쉬시면서 마음을 달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 21년은요, 인생의 큰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 그것을 일단 마치고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한 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나한테 주는 보상의 한 해,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쉬는 시간, 이렇게 21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2년이 되면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때는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 변화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나는 변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내가 수동적으로 변화할래, 능동적으로 변화할래,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쫓겨서 할래, 아니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할래,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때 변화 안 하면 23년에 점점점 악조건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도대체 어떤 것에 변화가 있느냐, 이걸 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2020년에 거의 피크를 찍고요,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직업의 변화는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2020년까지는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마치고 21년에는 급여는 있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 식으로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2년은 뭔가 새로운 일, 그동안 과거에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직업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동안 쭉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 2020년까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21년에는 이거 갖다가 20년에서 21년 넘어온 요 사이에
사업을 좀 정리를 하게 되거나 줄이거나 아이템에 변화를 주면서 이제 지친 몸을 좀 달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달래지 않으면 좀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이 되면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뭔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솟게 되는데, 이 변화의 요인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변화되게서 그렇습니다. 경제의 상황이 바뀌고요, 유행이 바뀌고, 지금의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하기에는 이제는 전망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는 사업의 아이템도 좀 바꿔야 되고 장사의 아이템도 바꿔야 되고 내 직업의 모습도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근무처의 변화도 있게 됩니다. 또 주거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쭉 살아왔던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라면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재개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좋은 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계획에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살고 있던 집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와야 된다, 또는 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나가라 해갖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변화도 이거는 따라오게 됩니다. 또 사업 아이템의 변화는요, 장사나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때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이제 더 이상 유행이 바뀌거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하면서 사업 변화를 주지 않으면 거기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삶의 패턴 변화도 있습니다. 삶의 패턴 변화는 뭐냐면 하루의 일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20년에서 21년까지의 어떤 삶의 일과와 22년에서의 삶의 일과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도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양을 옛날 사람들은 삼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재란요, 너 그동안 살던 모습에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하늘의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옛사람들은요, 삼재의 변화를 다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직업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요, 주거를 변화시키는 것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 사업 아이템을 변화시킨다는 거, 삶의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거, 농사꾼이 농사 짓고 장사꾼이 장사하고 벼슬 하는 사이 벼슬을 했지 큰 변화를 준다는 것. 근데 그것이 외부의 환경에서의 변화는요, 이 기존 옛사람들한테는 커다란 근심거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재를 몹시 두려워해서 뭐 부적도 쓰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삼재라는 것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실제는 질병이라든가 뭐 여행을 떠나 다치거나 하면서 커다란 우환거리로 작용했던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렇게 직업이나 주거나 사업 아이템이나 삶의 변화, 패턴, 어떤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 함으로써 삼재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한 개나 또는 그 이외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라면요, 여행을 좀 권장합니다. 이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주변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행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여행이 많이 제한받고 있지만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60년생이라면 적어도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국내의 섬이라든가 먼 곳으로의 잦은 여행,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 내가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행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자꾸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생길 근심거리를 이것이 많이 상쇄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하더라도 새로운 곳 환경을 보고 즐기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의 변화의 방향은요, 그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기회와 위기의 기로점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선택 하나가 좋은 선택이라면 6년간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6년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서요.
근데 좋은 선택이란 뭐냐면 결국 내 사주와 내 대운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교육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하던 걸 전부 다 놔두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와 대운의 모습에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선택부터 6년간은 상당히 성공의 세월이라 말할 수 있고, 이 사주와 대운의 모습과 어긋나게 살아간다면 실패에 따른 어떤 슬픔,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쭉 6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년이라는 것은 삼재의 3년과 삼재의 2년은 겁살, 제살, 천살, 이 6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1960년생 쥐띠는 어차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게 되어 있다. 그 대응은 22년이 아니면 23년에도 하게 되고 24년에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가 물어야 될 페널티, 어떤 손실의 규모는 점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니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빠른 변화는 기회나 위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사주와 대운에 맞는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60년생 쥐띠의 2022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